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다양한 증상과 병력을 가진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먼저 만나뵐 사례자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분은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12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협심증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합병증에 대한 고민도 없으시고요. 또 하고 있는 일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만큼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박가비 씨의 집. 금슬 좋은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며 사이좋게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덧 그의 나이 74이 되었다는데, 부지런히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무리 없이 꾸려왔던 그의 삶에 걱정거리가 생긴 건 약 12년 전의 일. 바로 당뇨 진단을 받게 된 것. 병원에 종합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요. 그 당뇨기가 좀 있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지내고부터는 또 약을 먹으라 해서 그 약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때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면 65kg, 뭐 64kg 그래 나가고, 또 이제 열차국밥, 뭐 보리밥 같은 거는 먹으니까 아주 식사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아주 곤욕스러워요. 저는 밥 따로 해 먹었어요. 조그만 솥에다가 집에 살면 항상 따로 해주고 같이 먹도 못 했는데, 오버해가지고 두 부인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래가고. 예, 어디 좀 운동하러 나가자 이러면은, 아이고, 뭐 어쩌고, 뭐 어쩌면은 툭 하면 그냥, 아이고, 귀찮아. 뭐 귀찮다 소리를 그렇게 잘해요. 뭐 좀 일 시키면은, 조금 쉴라 하면은 그렇게 모시게 사람을 부려먹으려 한다고. 같은 해주던 것도 있잖아요. 귀찮는가 봐요. 뭐 청소도 내가 좀 힘들면 같이 좀 하자 하고 하면은, 사람이 조금 쉴라 하면은 그냥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자꾸 잘 피곤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당뇨 진단 이후 시작한 꾸준한 먹는 약 치료에도 잘 조절되지 않았던 혈당 수치. 하루 몇 잔 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만성 피로로 인해 점차 일상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져 갔다는 박가부이 씨. 그런 그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약 4년 전의 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였다는데, 아침 저녁 나와요. 그 차고 난 뒤부터는 몸이 얼마나 나갔나 하면 잘 먹으니까 73kg까지 나가다가 또 운동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70kg 나갑니다. 지금은 아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활발하고 온천이 다 돌아다니고 예, 이제 좋아진 거지요. 뭐. 우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알맞게 인슐린을 저걸 만들어주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 놓고 먹고, 뭐 이렇게 뭐라 할까, 막 이렇게 압박해 있다가 해방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 이거 이제 차고부터는 계속 이제 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그냥 뭐 못 먹고 우선 거기에서 그냥 해방된 거예요, 이 양반은. 저는 그 당도 펌프 차기 전에는 이게 전부 다 두툼한 기, 여기가 이제 스멜기도 잘 안 들어갈 정도인데, 그거 차고 그거부터는 이렇게 깨끗하게. 예? 아니 이제 그게 저걸 하더라고요. 발톱 무좀. 예. 발톱 무좀 이게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냥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잘 못되면 발 자르는 거지, 당도가 심하고 하면은. 나도.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쪽 발도 마찬가지로 발이 두 개다가 내가 봐도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그러는 거예요. 양말 벗고 신을 때마다 발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없다고 그냥. 무엇보다 긍정적인 변화는 인슐린 펌프 치료 초기에 비해 점차적으로 인슐린 주입량이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 내일 며칠 날 가는 거다 이제. 며칠 날 가가지고 처음에 체크한다고 이었는데 56 들어갔어요. 요게
예, 계속 이제 이렇게. 16까지 쭉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5 들어간 거예요. 이 5 들어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올려가 7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10 들어가요. 예. 자동 들어가는 것만 밤낮 그것만 조금 더 올리고 밥 물 때마다 안 넣어도 되는데 예, 전에는 4까지 들어갔어요. 그거 보면 알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 조금씩 엮는 거는 하도 이제 과일도 많이 먹고 예, 식사는 많이 했고 당이 조금 이제 조금 높게 올라가니까 제가 였는데 안 여도 자동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돼요. 현재 대형마트에 계란을 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가부이 씨.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쉬어가며 일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74세 나이에도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데 특별히 무리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다는 박가부이 씨. 조금씩 당뇨병의 완치에 대한 희망도 키워가고 있다. 정작 젊을 때는요 입이 짧아가지고 조금씩밖에 안 잡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살이 찌니까. 그런 거다고 살이 찌. 옛날에는 하도 뼈쪽 말라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목욕탕이나 어디 가서 올라서지 창피했대요. 창피해서 안 올랐었대요. 젊은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 살 빠지는 걸 원하는데 이 양반은 그때는 살 찌는 걸 원했다니까요. 옛날에는 보리밥 먹다가 지금 이제 인수는 사고 난 뒤에 살밥 먹으니까 살판 났지 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매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상.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그는 누구보다 큰 행복을 찾고 있다. 네, 현재 나이가 74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낙에 뭐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좀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당뇨 진단 이후에는 먹는 약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 합병증인 협심증이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이 당뇨 합병증 으로 인해서 생기는 협심증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심장이 살기 위해서는 혈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뇨병 때 이 혈관이 두꺼워지거든요. 동맥경화도 오고 그래서 이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막히는 거, 일시적으로 막히는 건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심하게 막히면은 심근경색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죠. 네. 예.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특히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겁이 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합병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금방 이번은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이 오고 그 수술까지 했는데 그럼 심장만 혈관이 망가지냐 하는 것은 아니고 온몸이 혈관이 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겠죠. 몸의 혈관도 망가지고 그래서 합병증 보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뇌혈관도 막혀가지고 뇌혈관 장애 중풍이 오고요. 반신불수도 될 수 있죠, 그죠? 망막증이 와요.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그 시력을 잃게 되죠. 장님되는 사람도 많고. 도 많고 이렇게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잇몸 질환이 와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게 되고 충치도 많이 생기고 오늘 환자 보니까 이가 다 빠졌어요.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잇몸 질환도 오고 그다음에 이 신경이 감각신경들이 다 망가지니까 팔다리 쑤시고 아파가지고 신경합병증 오게 되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또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족구병변이 오게 되죠. 네.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리가 오늘 또 왔는데 먹는 약 먹고 있던 사람이 혈관이 여기 막혀가지고 까맣게 되고 골마가지고 다리를 절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치료 안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신경이 망가지니까 발기신경도 망가져서 성생활도 못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심장, 지금 이 아이들도 심장에 대한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심장병 와가지고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도 막혀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오게 되죠. 또 신장도 짜부러져요. 그래서 그 요독증이 오게 되고 이 혈액투석, 복막투석 하든지 심장이 있어야 되는 대로 만성 심부전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당뇨병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망가지는 병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온몸에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심장 쪽에 좀 이상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그 화면에서 직접 인터뷰했을 때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셨거든요. 뭐 지금은 별다른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또 혈당 관리도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바꾸셨다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시작하셨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인데요. 어떤 치료 방법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인슐린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약을 먹거나 또 음식을 작게 먹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거는 뭐 음식을 많이 먹은 게 당뇨병 원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식사 많이 먹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약이 부족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한 게 아니라 당뇨병 원인을 보면은 실제로는 동화 호르몬을 내는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 인슐린 부족되어 온 거니까 췌장이 망가지니까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를 달면은 보상이 돼서 정서와 똑같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낫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도 굉장히 건강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달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관을 보상하게 되니까, 마치 안경을 쓰면은 이 굴절 이상한 사람이 눈 다 보이게 되는 식으로 안경 쓰자고 나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건강해진 거죠. 네. 네, 그런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분명 기존의 치료법들과는 다른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건 이제 정상인은요, 인슐린 이렇게 식사 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급격히 떨어져요. 식후에는요. 기초 인슐린 나오고 식사 때 많이 나오고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췌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 만들어내는 양이죠. 인슐린 양 아니에요. 근데 당뇨병은 이것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피 속에서 인슐린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 똑같이 되는 거예요. 췌장이 없지만은 췌장이 기능이 떨어졌지만 췌장 기능과 똑같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장기가 부족한 게 장기가 있는 것처럼 정상 똑같이 되는 거죠. 이 환자가 정상처럼 살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프를 보셨지만 그 정상인의 인슐린 분비 패턴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24시간 동안 그 인슐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치료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슐린 펌프 치료와 기존 치료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연구된 결과가 있다고요? 그럼요. 아주 유명한 연구는 미국의 29개 미국 당뇨 센터가 공동 연구로 1,440명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절반은 기존에 인슐린 치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당뇨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데 먹약 맞고 안 되면은 인슐린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바로 그 인슐린 치료예요. 그 인슐린 치료를 720명 했고, 721명은 반수는 적극적인 치료, 인슐린펌프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군이 처음에는 같았는데 10년 동안 합병증이 어떻게 오는가를 비교해봤거든요. 환자들 합병증이 안 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연구가 유명한 연구입니다. 10년을 걸쳐서 했는데, 그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혈당치 변동을 보면은요, 기존에 인슐린 치료한 사람 보면은 식전 식구, 점심 식전 식구, 저녁 식전 잠자기 전이요. 보면은 200 이상이에요. 720명의 10년 동안 혈당치의 평균이. 그렇죠?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한 경우는 10년 동안 인슐린펌프 치료는 150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훨씬 혈당이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인슐린 공급이 정상화됐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당화 헤모글로빈치라는 것이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건 3개월 혈당치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처음에는 같았잖아요. 전부 다 하루에 한 번 맞는 치료를 했으니까, 인슐린 치료를 했으니까 했는데, 인슐린펌프 치료로 반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7% 유지했고, 이쪽은 계속해서 9% 유지했어요. 10년 동안. 그럼 이 두 그룹에서 두 그룹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매주 똑같이 앉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두 그룹에서 합병증이 얼마 오는가를 10년 후에 봤더니 망막증이 인시펌프 치료한 경우는 63% 감소했고 심장 합병증 54% 감소했고 신경 합병증 60%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바꾸면은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하면 좋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합병증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 효과까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당뇨 합병증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게 족부병변, 그러니까 다리 쪽에 또 이상 증세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자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저 한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건데 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 환자처럼 먹약 먹고 그러면은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 오니까 아까처럼 혈관도 망가지니까 다리 혈관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니까 다리가 곪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절단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왔어요. 다리를 짜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혈당치가 200~300이었죠. 그죠? 아침에죠.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환자 인시펌프 치료하고 2주가 되니까 거의 정상화됐어요. 똑같은 환자들.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효과가 있는 거죠. 환자들은 혈당치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좀 정상화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인시펌프를 치료를 안 하고 있는 병원. 대학병원급이지만, 혹은 유명한 병원이지만 두 병원은 다리를 완전히 절단한 거예요. 절단한 것이 대개 한 60% 이상이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수술했다는 게 21%. 훨씬 적죠? 근데 이 수술 종류도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거고, 다리 긴 거는 하나도 안 잘라가지고선 장애자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이쪽은 장애자가 다 된 거고, 이쪽 치료는 수술했지만은 발가락 잘랐으니까 장애자가 한 명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가 돼 있죠. 이건 뭐 우리 당뇨병 학회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다리도 안 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료 결과를 보니까 완치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현재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슐린 펌프 초기에 그 치료를 하셨을 때에 비해서 인슐린 주입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약 56단위로 넣으셨었는데 지금은 10단위 정도를 넣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비해서 그 몸 자체 내에서 분비가 되는 인슐린 양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외부에서 인슐린 56단위, 그걸 주입해야만이 혈당이 정상화됐던 사람이 지금은 그게 5분의 1, 10단위 밖에는, 즉 46단위를 안 넣어도 되니까 그만큼 인슐린이 만들어진 거죠, 자기 몸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달면은 몸이 회복해요. 한 가지 생각할 거, 이 사람은 몸이 많이 회복했어요, gh으로 보기에도. 옛날 아주 피곤하고 일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뭐 양계장 일도 잘하고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건강해져서 70 몇 살 먹었지만 아마 50 몇 살 같이 보일 거예요. 네네. 아주 젊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복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46개 유로 당뇨병 학회 2010년도에 발표한 거면은 이번에 금년에도 미국 당뇨병 또 발표했습니다. 보면 똑같은데 보면은 췌장 기능이 이렇게 인슐린 펌프 달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세월에 시간에 따라서. 그러나 먹는 약을 치료한 경우는요, 결국 이것이 점점 감소해요, 췌장 기능이. 그러니까 먹는 약을 반알 먹다가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 증가시키는 이유는 양량이 증가한다는 건 자기 췌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달면 인슐린 적게 들어간 건 자기 췌장 회복했다는 거죠. 췌장 회복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조금밖에 필요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혈당치는 정상화됐어요. 6% 이내. 이거 합병증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환자들이 오고 있죠. 이 치료하려고. 우리가 어저께도 미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옵니다. 그래서 췌장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 예, 금년 미국 당뇨병학회도 발표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연구된 바도 봤고요. 아무래도 직접 췌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또 이렇게 직접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사례자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서 그 치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병원으로 가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인슐린 펌프라는 의료기기를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교육기간이 상당히 꼼꼼하고 기간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의료기기니까. 의료기기는 뭡니까? 이게 자기 몸에서 췌장 움직이가 똑같이 흉내낸 기계예요. 그 기계의 그 무게는 60g이고, 그러니까 거기 달걀 사이즈 하나 정도 무게가 되죠. 그 사이즈는 아까 본 것처럼 휴대폰보다 훨씬 작으니까, 다 감추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밥 먹는 시간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단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환자 자신이 자기 치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돼요. 그렇죠? 주인이 돼서 밥 먹는 거 하며 운동하는 거 하며 또 인슐린이 필요한 것을 환자들이 충분히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또 당뇨병 합병증이 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통의 당뇨 의사들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나오면은 당뇨병의 주치의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병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살죠. 이 환자도 한 6년인가 4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도 네. 집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네네. 없이. 그래서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당뇨병 환자가 살려면은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가 의사의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실패하는 게 많더라고요. 환자 자신이 의사가 돼야 된다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 센터는. 그래서 우리가 환자한테 의사 되도록 각종의 교육과 그다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2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뇨병이 완치된 후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당뇨병이 재발이 돼요, 진짜. 완치된다면. 우리가 재발된, 완치된 환자들이 꽤 많은데, 14년 되기도 하고, 20년 된 환자도 있고, 9년 된 환자도 있고, 완치가 된다고요. 완치가 된다면 재발하는 이유는 거의 없던데, 상당히 적어요. 재발하는 사람 하나 봤어요, 이번 주에. 그 사람은, 14년 전에, 한 1년밖에 안 돼 인슐린 펌프 달고, 한 4개월만 기계 띄고 낫고, 그다음부터는 2년 동안 완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옆에 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가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막 술 먹고 다니고 뭐 담배 피고 다니고 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하니까 한 그거 한 3년 하니까 조금 나빠지더래요. 그것도 3년간 열심히 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발되는 이유는 재발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발될 리가 없죠. 네, 또 첫 번째 질문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던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환자는 뭐 지금 70 몇 살이지만은 그 양계장이나 뭐 그 납품안이나 아주 잘하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74세 졌는데도 이 아주 저 50세나 54세 20년도 건강해 보이는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은 저 연령대가 70세, 80세도 있는데 그 환자들 보면은 뭐 한 60세나 50세 같은 그런 얼굴 표정 갖고 다녀요. 아까도 온 환자 보면은 아니야 손자도 좋아하고 할머니가 70세인가 뭐 76세가 됐는데 내가 보기에도 50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딸 아들 좋아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게 건강해졌다는 게 뭡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활동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그 동화장이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해진 거죠. 젊게 만드는 게 인슐린 펌프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먹는 약 먹는 것은 먹는 약 그 자신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막 또 작게 먹잖아요. 그죠? 에너지 다 적게 먹죠. 그 다음에 먹약 먹어가지고 에너지 못 만들게 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힘 없어가지고 쭈그런 망탕처럼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 환자도 12년 동안 먹었지만은 다 망가졌다고 좋아졌죠. 네. 더 빨리 늙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좋아지냐고요? 이 치료는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치료라서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최수봉 박사님께서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도 가장 이렇게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억에 남았던 점이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가장 좋은 점은 몸이 힘들지 않는다. 너무 편하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해 보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금방 아까 뭐 물어본 말에 네. 그 똑같은 말, 계속되는 말이군요. 당뇨 환자 보고 있으면은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은 병원에 다녀요. 돈도 내고 다녀요. 먹약도 먹어요. 그럼 이 환자처럼 계속 먹었는데 계속 낫지 않고 아니 약을 병원에 다니는 것은 몸을 좋게 하고 다니는 건데 이 환자는 좋게 되지 않았다고요. 결론은 중간 합병이 생겼잖아요. 심장 마비도 올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병원에 다니더라고. 우리가 먹는 거 돈 내고 먹는 약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뭐 이익돼서 먹는 거죠? 이익되지 않잖아요. 그죠? 환자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작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 시키는데 소식요법, 식이요법 해가지고 점점 약해지고 몸도 줄고 눈도 멀고 망막증 오고 신경합병증 오고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힘도 없고 그래요. 활력이 없어요. 이 전체 오는 사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12시만 지나가면은 뭐 일 사장인데 일을 못 한대요. 낮 12시 되면은 그대로 쓰러져야 된대요. 정신 집중도 안 돼요. 근데 인슐린 달고 나서 3일 되니까 밤 11시까지 일을 해도 활기차게 한다고 그 부인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냐하면 인슐린이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약 먹으면 손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게 치료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잘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 환자 보더라도 아주 건강해지잖아요. 많이 먹어도 되고 먹은 것이 다 우리 에너지 바뀌게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환자가 볼 적에 참 좀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또 심야에 심근경색증 오기 전까지 스텐트도 받고 심장 혈관도 망가지고 여기가 망가졌으면 다른 데도 상당히 야해진 거고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는 약을 12년 동안 먹으면서 계속 망가졌는데도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환자들과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의학계가 이상한 건지 저도 그 학생을 가르치는 의사지만은 보면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치료를 인지펌프 치료하면은 말기에 하는 건지 그 중환이 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환자가 그러니까 한 60 몇 살 때, 71살 때 치료 안 하고 만약에 14년 전에 50대 치료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겠죠, 그죠? 말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기하는 것은 굉장한 이상한 분위기의 얘기예요, 이게 환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인지펌프 초기 때 하면은 아까 좀 치장에다 회복해 완치되고 인슐린도 적게 들어가고 그죠?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활력이 생기고 이 사람 74세인데도 자기 일 잘하잖아요. 의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듣지도 말고 들어도 뿌리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환자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환자들 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이 망막증도 다 오고 신장도 나빠지고 뭐 그냥 레이저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당뇨 치료한 사람들이 아니고 치료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에 계속 다니던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환자들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환자의 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환자는 그 자기 몸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할까, 치료 방법 선택할 권리가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료 세계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그걸 똑똑히 정신 차리고선 제발 좀 똑똑한 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앓고 가는 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뇨 전문가이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너무나 지나치게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좀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본인의 치료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